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주희 장전의 원투펀치 405회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집입니다. 무슨 특집? 조세현 특집입니다. 이렇게 또 스튜디오가 한층 밝아졌어요. 저 진짜 팬이에요. 조세현 선수. 아재들 표정이 이렇게까지 밝아졌어요. 우리 축구에 레전드를 모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따가 질문할 거예요. 저 우리 남자 축구에서는 맨날 그 허구한 날 여러 군데서 차박손 논쟁 있는 거 아세요 혹시? 제가 이따가 요거 물어볼 미리 저 생각하고 있어요. 네. 조소연, 지소연, 유영실. 누가 여자 축구 최고 레전드는 누구냐? 누구냐? 먼저 인사부터 부탁드릴게요. 카메라 여기 보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웨스트햄 윈민스의 조소연입니다. 아니 근데 조세현 선수가 사실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게 됐잖아요. 네네. 4월 3일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네. 보름 정도 지났나요? 지금 그런 시점에서 좀 어떻게 지내고 계셨어요? 일단은 무조건 들어오면 2주 정도 격리해야 돼갖고 네. 방에서 계속 격리하고 저희가 이제 가족끼리 이제 있는데도 식사 같이 못 해가지고 계속 방에서 혼자 밥 먹고 이제 방에서 계속 홈트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뭐 팀에서 주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갖고 그런 거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이제 기구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헬스할 수 있는 기구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따로 프로그램을 선수들한테 다 맞춰줘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던가 아니면 좀 지루하면은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그래서 그런 것도 따라 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대목에서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네. K리그는 이제 좀 있으면 조만간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럽 리그 남녀 통틀어서 이게 어떻게 도대체 돌아가는 거야 궁금하신 팬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네. 잉글랜드의 저 여자 리그 같은 경우에는 뭐 얘기 들으신 거 없어요? 아직 현재까지는 들은 얘기는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중계권이나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남자 쪽은 계속 하려고 하는데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는 독일 쪽 여자 리그는 지금 취소된 상태로 저는 취소로 들어가지고요. 아예? 여자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그렇게 생각이 되면 들어요. 조소연 선수는 지금 향후 어떻게 지금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계속 앞으로도 웨스트햄에 이제 팀에 계속 소속이 돼 있는데 이제 리그가 시작된다고 하면 이제 그때 저희가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독일 여자 리그가 여자 리그 중에서는 굉장히 높은 리그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가 취소면은 그쵸. 전반적인 유럽 여자 리그들이 지금 좀 속개가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네요.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네네 아무래도. 아니 근데 저는 온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좀 발목이 어떤지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제가 좀 발목이 다른 것 때문에 다친 거였거든요. 원래 발목을 약간 많이 뼈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언론에 나온 거긴 한데 제가 되게 급하게 나왔어요. 너무 발목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제 감독님도 계속 상의해서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제가 계속 죄송하다고 이게 참을 정도가 아니라고 해갖고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인대 쪽에 문제가 아니라 안에 뼈 타박이 있는데 그게 많이 심해지면 그게 뼈가 이제 부러지면서 연골을 이렇게 손상시킬 수 있는 그런 거래요. 그래서 이거를 뼈 타박을 초기에 발견을 해가지고 네. 그래도 다행이네요. 네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조소연 선수는 진짜 딱 스타일 보면은 네. 다치지 않을 것 같거든. 그쵸, 좀 강인해 보이고 어. 조투소 이런 별명도 있잖아요. 조투소 이런 별명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치? 아니 조투소는 마음에 딱 드는 별명은 아니죠? 굳이 마음에 들지는 않은데 근데 갓투수 하면 뭐가 딱 생각나세요? 사실은 잘 저도 모르시죠? 몰라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팬서비스 차원에서 네. 셀레브레이션을 다음에 뭐 중국이랑 플레이오프를 하든 그때 게임을 하면 골 넣으면 막 콜린벨 감독한테 뛰어가서 감독을 잡고 가투소 스타일이 이게. 그게 갓투수 스타일이에요. 그래요? 콜린은 받아줄 것 같은데. 콜린 벨 감독이 굉장히 말도 잘하고 외향적이고 좀 밝은 스타일이죠. 실제로도. 근데 되게 선수들이랑 얘기를 되게 많이 하려고 하고 이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면 다 계속 조언을 해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조소연 선수는 예전부터 뭐 언론에서도 많이 밝힌 바가 있지만 꿈 자체가 여성 축구 행정가를 예전부터 많이 꿈꿔서 말 잘하시고 똑똑해 보이시죠? 아니 그래서 공부도 여러 가지로 뭐 외국어나 이런 것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어를 좀 하죠. 그러니까. 그래도 제가 영어 공부한 지 되게 많이 오래되게 돼서 초반에 이제 악센트 때문에 네. 미국 발음이랑 이제 다르니까. 네. 달라서 많이 좀 고생했는데 좀 지나고 나서 지금은 어느 정도 방금 행정가가 꿈이라고 하셨잖아요. 전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을 좀 하시게 됐는지도 궁금해요. 그냥 제가 지금 있는 게 여자 축구계에 있고 나중에서도 은퇴하고서도 이쪽 일을 너무 하고 싶어서 지금은 좀 많이 전보단 열악해져가지고 네.
조금 더 발전시키고 싶은 그런 거를 기여하고 싶어서 그래서 행정가가 되고 싶어요. 근데 한국 팬들이 아직까지는 여자 축구의 시스템이 어떤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여기서 뭐 내가 행정가가 되면은 어떤 부분을 가장 고치고 싶은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지금 가장 좀 선수들이 힘들어하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우리나라의 성향상 약간 성적을 먼저 내야지 좀 많이 이렇게 붐도 일어나고 약간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저는 계속 이 나중에 미래를 보고 조금 더 투자를 하면서 나중에 진짜 여자가 딱 발전할 수 있게끔 그렇게도 하고 싶고 여자 축구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 되게 많으세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리고 싶기는 해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저 대한축구협회 회장님까지 포함해서 많은 이제 축구계 인사들 앞에서 여자 축구 발전 방안을 위한 공청회 같은 것도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전가을 선수가 사실은 패널로 참여를 했던 적도 있는데 네. 장시간 공청회 중에 정말 대한민국 여자 축구는 고칠 것도 많고 발전시킬 것도 많고 문제도 많다는 얘기들이 정말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그런데 조선우 선수가 딱 한두 가지만 정말 이런 부분은 좀 고쳐야 우리 여자 축구가 발전할 것 같다 하는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막 저희가 엘리트만 좀 더 많아요. 여자 축구 쪽에서. 뭐 보이지 않게 그냥 클럽팀도 있지만 남자들처럼 이렇게 인프라가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저희 또래 애들이 다 생각하는 게 은퇴하기 전에 아, 우리 여자 축구 하는 애들이 있을까 나중에 후배들이 좀 따라올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지원이 어느 정도예요? 사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죄송하지만 정말 모르거든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엘리트 쪽에서는 지금 작년에도 해체된 팀도 있고 점점 막 팀을 없애려고 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계속 해체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게. 그 사실 남자들은 이렇게 뭐 동네 요즘에는 조그만 유스 클럽들도 있고 막 이러고 예를 들어서 뭐 지소연 선수도 어릴 때는 남자 선수들이랑 막 같이 뛰고 그랬잖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그쵸? 네네.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남자 축구, 여자 축구가 나눠져서 어떻게 보면 좀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 그게 지금 아직도 현실적으로 좀 미비한 상황이죠. 아무래도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냥 각 팀의 여자 팀만 봐도 약간 유스식으로 데리고 있는 게 현대철이 조금 유일한 것 같아요. 연마다 약간 행사도 하고 가능하잖아요. 현대라는 그런 큰 구단이 일단은 지원을 해주니까. 근데 다른 팀은 솔직히 많이 힘든 상황이 더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화에서 스크린 쿼터로 우리나라 영화를 한때 조금 위기일 때 보호했듯이 약간 여자 축구 클럽 팀들을 지자체마다 조금씩 이렇게 두어서 지원하는 그러한 안도 하나의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에서 하나의 안이 될 수는 있겠네요. 다만 이제 하고자 하는 아이가 많아야 그러니까. 되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생기면 좀 시키는 학부모가 그쵸. 또 많아야 되고 맞아. 그런 사실 부분이 있죠. 제가 뭐 초등학교 때만 해도 여자아이들이 축구를 한다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게 선생님도 여자아이들은 피구를 시키거든요. 체육 뭐 시간에? 공 가지고 놀아봤자 피구인 거고 축구를 시키는 그런 문화 자체가 인식 자체가 좀 안 돼 있기 때문에 여자가 축구한다는 게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벌써 인식이 바뀌어야지만 좀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조선 선수는 어떻게 축구를 시작했는지 저는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좀 뛰어노는 걸 좋아했었는데 제가 초등학교를 이천으로 가면서 제가 설봉에 나왔었어요. 이천이요? 네, 경기도 이천. 이천. 네, 거기에 이제 축구 대회가 나가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 무조건 여자가 한 명이 끼어야 됐었거든요. 왜냐면 그 설봉중학교라는 팀을 살리기 위해서 약간 여자 축구 선수를 찾으려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제 동생이 원래 맨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축구를. 그리고 나서 제가 동생이랑 하도 친해가지고 너가 축구하면 내가 축구하겠다 그래갖고 동생이 여동생이에요? 남동생이요. 남동생이 네, 먼저 완전 이 자리에 와 계신 분 아니에요? 네, 아, 그쵸. 저분. 남동생이시구나. 네. 그래서 시작하게 됐는데 어렸을 때부터 제 동생도 약간 운동한 네. 소질이 있어가지고 서로 그런 라이벌이 있었어요. 아. 남자랑 여자는 이제 연습 게임을 시키면 이제 동생한테 질 거냐, 네. 약간 이러고 넌 누나한테 질 거냐 이러면서 그러면서 같이 컸던 거예요. 초등학교 때 좀 이렇게 약간 동생 좀 때리고 그러지 않겠어요? 때리진 않았는데 저기 동생분요 누나한테 좀 맞았어요? 솔직히 말해주세요. 이겨요? 아 지금 어렸을 때, 어릴 초등학교 때 때. 초등학교 때. 아 축구로. 네. 축구로는 누나가 이기고 그냥 집에서 싸움으로는 본인이 이긴다. 뭐 이렇게. 아니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축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아니 그냥 좋아서 맨 처음에 동생 하니까 한 거 따라 하게 된 건데 이제 눈에 띄었었나 봐요. 네. 그 설봉장학교 감독님 김창기 감독이라고 계시는데 지금은 돌아가셔가지고 안 계시는데
그분이 좀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이제 와갖고 했는데 제가 너무 맨 처음에 왜소했어요. 그래갖고 약간 얘를 이제 축구를 계속 시켜야 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제가 많이 왜소해가지고 근데 제가 욕심이 되게 컸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나중에 하는 얘기가 너 예전에 어렸을 때 감독님한테 들었는데 너 경기 안 뛰겼다고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축구화를 집어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그랬다고 엄마한테. 그만큼 그랬더니 승부욕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독한 마음으로 왔던 거 아닐까. 그런데 조소연 선수가 원래 막 별명도 그렇고 몸싸움에 가장 특화된 선수다, 체력이 좋다 막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조소연 선수의 그 왜소했던 그 체격이 어떻게 이렇게 좀 몸싸움에 강하게 된 체력으로 발전했는지. 어렸을 때 이제 제가 너무 살도 안 찌고 키가 너무 작으니까 엄마가 계속 약간 한약 같은 거 계속 살찌우게 만들려고 이제 한약 같은 거 많이 저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거 먹고 막 제가 하루에 10개씩 먹은 거예요. 계속 배가 계속 고프니까. 네, 그냥 그 봉지로 된 거? 원래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만 먹으라고 그쵸. 했는데 코치님도 마찬가지고 너는 그냥 특이하니까 조금 먹어. 약간 넌 좀 더 커야 되니까 먹어. 진짜 제가 130인가? 130 몇인가? 아예 안 됐거든요. 그래갖고 계속 먹으라고 해가지고 계속 먹다 보니까 이게 점점 키도 커지고 몸도 좋아지고. 지금 확실히 자신감이 있어요? 몸싸움이나 아니면 체력적인 면에서?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는 되게 몸싸움에 제가 좋다고 생각했어요. 국내 선수들에 비해서. 근데 노르웨이도 가고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저도 위축이 되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보다 상대적으로 키도 크고 그쵸. 타고난 게 워낙에 다르니까 노르웨이 맨 처음에 갔었을 때도 경기를 하면 끝나고 난 다음에 다리가 다 멍이 들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 골격 자체가 너무 달라서 워낙에 터프하니까. 네. 그래갖고 초반에는 되게 피해 다니고 그랬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적응이 되니까 아 나도 해보자 했는데 이제 방법을 터득하게 됐어요. 힘 좋은 선수들한테 어떻게 이겨야 될지. 그래서 어쨌든 힘으로 하면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감각적으로 약간 여기로 프레싱을 되게 세게 들어오면 반대로 돈다던가 아니면 컨트롤을 조금 첫 터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영표 선수와 비슷한 얘기를 하시네요. 그래요? 이영표 선수가 측면 수비수로 큰 선수들을 어떻게 네. 상대해야 되는지 얘기할 아무리 때 내용과 그러니까, 비슷하네요. 예, 외국 선수들을 아무리 이기려고 해도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술적인 게 더 좋아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조소연 선수를 본격적으로 본 게 대학생 때부터 네. 봤는데요. 그러니까 그 조소연 선수가 지금 올라운드로 뛰잖아요. 그러니까 공격도 하고 수비도 하고 특히 이제 센터백까지 진짜 우리 대표팀에서도 볼 때가 있는데 수비보다는 오히려 공격하는 게 저는 그러니까 좀 더 저도-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을 그런데 이제 막상 조소연 선수를 위로 올리면 또 조소연 선수만큼 중원이나 이제 수비 쪽에서 해줄 선수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공격하고 하는 게 더 적성에 맞지 않아요? 저는 원래 이제 현대제철 가기 전에는 계속 공격형 미드필더를 봤는데 이제 포지션이 조금 살짝 바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배우면 괜찮겠지 해서 한 것도 있는데 제가 원래 좀 공격적으로 되게 많이 나가는 편이에요. 되게 적극적으로 나가고 몸싸움 하면서 약간 그런 스타일이어갖고 공격적으로 조금 더 많이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여자 대표팀에 조소연 선수가 있고 없고가 되게 큰 차이라고 보거든요. 네. 조소연 선수가 있으면 무언가 이렇게 안심이 돼요. 그 얘기는 일단 패스가 제일 안정적이고 컨트롤 패스 중앙에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빌드업 시에 좀 안정감을 주는 센터백으로 간혹 나오던 원래 위치엔 수비형 미드필더 위치에 중앙 미드필더에 근데 있던 약간 실례될 수도 있는데 이제 질문을 하자면 근데 이제 본인이 지금은 이제 나이가 점점 많아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과거와 같은 정말 조소연 하면은 생각나는 게 올라운드 왕성한 플레이인데 그런 거에서 이제는 조금 약간은 활동량이나 이런 데 좀 부담이 생기지 않나요? 다 근데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니까 다 그 질문을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근데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세요? 제가 그냥 네. 제가 그래도 난- 대표팀에서는 좀 있는 편이어서. 상당히 있는 서른이 편이죠. 넘으신 거예요. 그러면? 네. 아까 방송 전에 정순주 씨가 동갑이라고 네, 저희 동갑이에요. 저희 20대 동갑. 그쵸? 잘 정확히 그러네. 찾아보세요. 동갑은 아닐 거예요. 어쨌든 그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면 전과 같은 왕성한 플레이를 이제 모두가 그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커리어를 생각해 보면 그런 플레이보다는 좀 더 특화된 장점을 더 집중적으로 살리는 게 연령상 좀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있지만 여전히 또 뭐 우리 대표팀 오면은
올라운드로 해주기를 또 바라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는 본인이 어떻게 컨트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본인이 느끼기에 정말 그런 부담이 있나요? 저는 아직까지는 그런 느낌은 아직 안 봤는데 오. 저희 팀에서도 웨스트햄에서도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 키로수가 제가 적지는 않아요. 사실 오. 팀에서도. 제가 제일 언니예요, 사실. 근데 어디서 아, 보는 것 같은데. 웨스트햄에서 웨스트햄에서 네, 웨스트햄에서 그 선수들한테 다 얘기했어요. 야, 내가 언니다. 이거 다 제가 얘기했어요? 언니인 줄 알아요. 알아요? 애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언니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언니인데 그래도 애들이랑 뛰는 양에서는 제가 아직까지는 밀리지도 않고 아직까지는 경기 뛸 때 체력적인 부담은 사실 없는데 경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회복되는 시간이 조금 더 힘들어지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좀 회복할 때 제일 조심하는 것 같아요. 먹는 거 되게 잘 먹고 쉬는 거 잘 쉬어야 되고. 근데 뭐 약간 미국 좀- 선수들도 그렇고 사커만 미국 선수들도 그렇고 거의 뭐 40 뭐 이렇게 다들 뛰죠. 엄마들 많이 뛰고 그러니까 뭐 저는 딱 조전 선수 스타일을 보니까 한 45가지는 충분히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45가지는 충분히 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병지네요, 김병지. 앞으로 월드컵 한 4번은 더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사실 한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이 나이대의 선수들이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게 이런 이제 체력적인 부담이 있으면 어떻게 이제 풀어 나갈 것이냐가 과제잖아요. 눈앞에 닥친.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대비를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최대한 이제 다른 어린 선수들은 운동을 조금만 해도 이렇게 근력 같은 것도 바로 붙고 회복이 바로 돼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쉬는 날에도 그래도 조금 더 근력 운동 다른 선수들 조금 더 하고 몸 관리를 조금 더 생각하는 게 제일 늦춰지지 않고 애들이랑 계속 부딪힐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근데 사실 해외로 나갈 때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 게 노르웨이를 갈 때 리버풀 얘기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 얘기 좀 듣고 싶어요. 그 전에 원래 했던 얘기가 나왔던 게 리버풀이었는데 지금 이제 이적하고 뭐 하는데 문제가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리버풀도 세나요, 여자팀이? 지금은 거진 강등권 그렇죠. 쪽. 리버풀이 여자팀이 좀 약하더라고. 네, 아무래도 첼시랑 아스날이 좀 세고. 여자는 네, 잉글랜드에서 웨스트까지. 전통적으로 아스날이 제일 아스날이 인정. 명문입니다. 예. 인정. 네, 에버튼도 괜찮고. 웨스트햄은 요즘 어때요? 그냥 하시고. 웨스트햄은 뭐 아스날, 첼시랑 비교하면은 약간 지원은 아직까지는 약한 상태예요. 작년에 이제 일부러 올라온 팀이고 지원이 조금 약한 상태인데 지금 계속 이제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고 조금씩 늘리고 있는 추세거든요. 한 번에 이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영국에 지금 얘기 나왔으니까 여자 축구 저 관중의 열기라든가 관중 숫자는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은 뭐 첼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되게 많이 3천 더 넘을 수도 있어요. 거기는 조금 더 되게 많이 오시고 저희는 한 기본 1,000명 정도. 근데 저희는 첼시처럼 막 이렇게 경기장이 되게 좋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되게 아담해요. 근데 팬들이 다 스탠딩으로 서서 응원하고 막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저희 경기 뛰면서. 지소연 선수하고도 맞대결을 저 시즌 한 번 했었죠? 했었어요. 네. 한 번 했는데 소연이가 감기 때문에 한 번 출전을 못 해가지고 미뤄졌다가 이제 저희 홍구장 때 이제 경기하고 하필 그때 소연이가 골 넣어가지고 간만에 골 넣는다고 야 너 언니 앞인데 슈팅 때리면 어떡하냐 그래서 아무도 안 맞고 있어서 제가 급하게 가긴 했는데 네. 정확도가 워낙에 슈팅 정확도가 좋아가지고 무조건 이거 잡아놓고 때리면 골인데 이랬는데 골을 진짜 넣은 거예요. 근데 세레모니까지 해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중에 뭔가 복수해야겠네요. 해주고 싶은데요. 워낙에 이게 팀의 그런 레벨이 좀 조금 달라요 저희가. 그래갖고 항상 따라가는 입장이어서 한번 이렇게 잡아보고 싶기는 해요. 이금민 선수는 조금 먼데 있어서 아주 자주 보기는 좀 어렵죠. 네, 그렇겠죠. 아무래도 런던이 맨체스터니까 여기서 좀 기차 타고 조금 멀리 가야 돼요. 근데 금민이가 그래도 가끔씩 힘들지만 가끔씩 와요. 가끔 와요? 네, 맨체스터에서? 네, 그냥 밥 먹으려고 오고 제가 이번에 좀 감기 때문에 애들이랑 같이 못 모였는데 뭐 슬기가 이제 이번에 영국으로 넘어와가지고 소연이랑 뭐 슬기랑 가을이랑 금이라고 식사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감기 걸려가지고 네. 혹시 위험할까봐 몰카 끌고 갔다고 제가 연락해갖고 좀 애들 다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러면 바빠가지고. 저 계산은 언니니까 보통 언니가 하세요? 아마 돈 잘 버는 애가 언니니까 일단은 지소연이 현명하다. 누가 현명하다. 냈겠죠? 누가 냈겠죠? 이금민이 더 많이 받았나? 아니 근데 해외 생활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어때요? 아무래도 한국 같은 경우는 같은 언어를 쓰니까 훨씬 더 편하고 이제 식사 같은 걸 이제 각자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아플 때나 약간 힘들 때 옆에 뭐
한국말 해주는 뭐 친구나 가족이 있으면 조금 더 스트레스 받는 거 금방 풀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니까 그런 게 조금 힘들 때는 있어요. 혼자 생활해요? 네, 완전히?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선수들은 같이 이제 2명, 뭐 3명 이렇게 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문화적으로 조금 더 달라가지고 식사도 워낙에 다르니까 혼자 살겠다고 해갖고 나와서 따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혼 요리 잘하겠네요. 혼자서 요리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일단 한 번 먹으면 잘 만들어 먹자 약간 이주해갖고 아. 장 봐가지고 맛있게 최대한 만들어가지고 먹고. 한의원님이 계속 보고 계셨는데 네. 뭔가 좀 궁금하신 게 아니 있으신 것 저는 같아요. 뭐 저는 사실 여자 축구 본 지가 좀 오래됐고요. 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 고등학교 후배님이에요. 아 진짜요? 고등학교? 네. 여기서 지금 학연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한의원님이 모신 거예요? 네? 한의원님이 모신 건 아니고? 아니 저랑은 이제 다닌 시기가 워낙에 다른데 네. 아 지금은 그럼요. 또- 아버지 지금은 버리고. 또 제 모교에 축구부가 없어요. 형이 그런데 조소연 선수 다닐 때는 있었고 그 축구부가 그렇구나. 있었을 때 그래도 조소연 선수가 뭐 가장 위대한 선수고 아. 뭐 지도자들도 좀 있어요. 그리고 심판도 있고 그래서 배출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장 의원님 뭐 궁금하신 거 있으셨어요? 올림픽 한 번도 못 나갔죠. 올림픽은. 네, 우리 여자 그렇죠? 축구가 예. 도쿄 올림픽이 1년 연기돼서 어쨌든 중국이랑 플레이오프 이제 중요한 경기를 치러야 되지만 나간다 치면 아 올해 하고 싶었는데 아 1년 또 기다려야 돼 이런 거 좀 조소연 선수는 조금 더 강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팀적으로 생각을 한 거여서 오히려 저는 기회라고 오히려? 네, 왜냐하면 감독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고 제가 1월인가에 소집을 같이 했는데 아직 감독님의 색깔이 잘 흡수가 안 된 네.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좀 시간이 아직 있으니까 다음에 준비하면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오히려 했고 조직력 갖추는 데는 네, 감독 아무래도 조직력이 색깔 입히는 좀- 데는 기회다. 제가 이제 또 드릴 질문은 뭐냐면 여자 축구 전체 역사적인 흐름을 이렇게 봤을 때 점점 요즘으로 올수록 아시아 팀들이 이 서양 팀들하고 붙으면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웬만한 서양 팀들이 왔을 때 아시아 팀들이 예전에는 우세한 경우도 많았는데 근데 최근 몇 년을 보면 가면 갈수록 우리도 지난번 월드컵에서 이제 고전을 했지만 지난번 월드컵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모두 다 고전했죠. 성적을 못 냈거든요. 우리는 근데 너무 센 조에 걸려. 아니 그렇게 아시아 팀들이 한꺼번에 성적을 못 낸 월드컵이 없었어요 사실은 네. 예전에. 근데 가면 갈수록 좀 아시아 국가들이 조금 힘든 쪽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냐. 어떤 원인이라든가 그런 인상은 갖고 계시나요?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제 외국 선수들이 피지컬이 좋은데 기술까지 좋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경기하면서 느낀 게 이거는 사기 아니냐. 왜냐면 피지컬도 좋은데 기술까지 좋아버리면 지난번 이제 프랑스하고 첫 경기 때 네, 더 네. 절실하게 느끼셨죠.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나 아시아권도 피지컬이 갖고 있으면서 기술까지 다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근데 했어요. 근본적인 문제는 저변 아니에요? 저변. 아무래도 여자 축구 저변 자체가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 너무 열악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전에 비해서는 지금 축구하는 여자 축구하는 선수도 엘리트만 따져도 예전보다 더 감소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도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반대로 가는 게 예전에는 예를 들어 네덜란드나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들이 남자 축구는 잘해도 여자 축구는 별로였거든요. 그리고 프랑스도 지금 정도로 세진 않았어요. 한 15년 전 뭐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유럽은 점점 여자 축구를 잘하는 나라의 숫자가 늘어나요, 지금.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아시아는 거기서 크게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제 우리 여자 축구가 이제 힘들어지는 그런 국제 대회가 되는 거죠. 네. WK리그 쪽에 어떤 아이디어를 좀 낼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아직은 남자 K리그에 비해서 인지도가 많이 WK리그가 좀 떨어지는 게 현실적이니까 서로 연맹 간의 공조를 통해서 뭐 예를 들면 뭐 남자 K리그 경기에 바로 전 경기를 여자 축구랑 같이 해서 들어간다든지. 근데 이런 홈구장 이런 게 이제 많이 다르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공조하는 그런 전혀 따로 돼 있는 거죠, 완전히. 근데 거진 다 따로 돼 있고 이제 주변 친구들이랑도 얘기해 보면 이게 좀 더 활성화가 되려면 이제 그런 식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남자 경기가 있기 전에 여자 경기를 하든가 그러니까요. 아니면은 이제 지자체 뭐 인천이면 남자 인천 인천 해갖고 유나이티드. 예, 약간 그런 식으로 네. 하면 조금 더 좋지 저도 않을까라는 그렇게 얘기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아이디어는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협의가 서로 돼야지 뭔가 좋은 점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주에도 이렇게 축구를 조금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자 축구는 그래도 저는 어떤 팀들이 있는지는 알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경기를 저도 사실은 축구 해설을 하지만 축구를 많이 못 봐요. 이거를. 근데 아예 그냥 무슨 팀이 있고 몇 팀이 있는지도 모르는 팬들이 사실은 대다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홍보를 하려면 그래도 K리그랑 같이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거기 속에서 나가는 방향이 지금 계속 이렇게 WK가 따로 놀면 그러면 이게 사실은 아니, 오는 아주 극소수의 팬들만을 위한 그 리그가 계속 되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하지만 사실 수요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행정가들의 확실한 인식이나 각성도 있어야지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간혹 대표팀 경기 때문에 제가 이제 소속 선수들 요즘 리그에서 어떤 거 그래가지고 인터넷으로는 다 이제 영상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경기들을.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재밌어요, 사실 여자 네. 축구가. 막상 접하면 재밌는데 일단 접하는 그 경험 자체를 못 하는 거예요, 팬들이 거의. 이제 그런 거 아주 기초적인 거부터 좀 이렇게 브랜드를 좀 이렇게 인지도를 쌓을 수 있는 그부터 저는 시작이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아니 원래 우리나라가 예전 이제 스포츠 역사를 보면 여자 쪽이 성적도 더 먼저 낸 구기 종목들이 많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자 농구, 여자 배구 이런 종목들도 올림픽 메달 이런 거 다 여자가 먼저 했어요. 그리고 또 예전 기준으로 하면 예를 들어 여자 농구나 요즘 배구 뭐 인기 좋습니다만 여자 농구, 여자 배구 뭐 그리고 탁구도 또 여자 선수들이 인기 많았었고 사실 구기 종목에서 그 여성 쪽이 인기를 굉장히 누리던 시대도 우리가 꽤 갖고 있어요, 사실은. 그럼요. 여자 네. 농구, 여자 네. 배구. 그런데 그랬죠. 상대적으로 이제 여자 축구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좀 떨어지는 거죠. 대표팀의 성적은 내가 보면 현재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저변에 비하면 기적적으로 그럼요. 내고 맞아요. 있어요. 네. 네, 네. 네. 선수 전체 숫자 뭐 이런 거 다 따져봤을 네, 때는 월드컵 정말 본선에 성적이 나간 나는 것 거죠. 자체가 우리나라 여자 축구의 저변을 아는 순간 이건 기적인 거예요. 그쵸. 근데 그런 저변을 무시하고 막 그래도 16강 뭐 가야지 막 맞아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자 축구 선수들이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건 제가 보면은 뭐 믿기 힘들 정도로 성과를 내고 있는 거죠. 그런 정말 상황에 소수 정예로 성과를 내는 그렇죠. 거죠. 그런 정말. 상황에서 중국의 전력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조소연 해설위원. 맞아요. 네. 아니, 워낙에 이제 새로운 선수들 빼고는 기존 선수들이 어느 정도 남아 있어갖고 다 어떤 플레이를 하는지 서로 알아요. 그래서 다 어떻게 준비할지도 다 알고 있고 이제 붙어보면 어떻게 될지 나오겠죠. 근데 진짜 참 냉정하게 승률을 어떻게 보세요? 몇 대 몇? 저는 5대5? 5대5 게임이 네. 될 거다. 네, 5대5. 호주보다는 중국하고 하는 게 낫잖아요. 맨 처음에 애들이 경기를 보기 전에는 호주보다는 중국을 더 많이 선호했는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경기를 보니까 또 이것도 다르네. 어. 약간 경기가 워낙에 수준 높았어요. 제가 음. 봐도. 그래서 조금 더 긴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잘 됐다고 생각해요. 선수들한테. 요거 인서트로 한두 개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 남자친구 지금 한 몇 년 사귀셨어요? 곧 있으면 7년 차. 7년이요? 7년 돼요. 네. 오. 7년 되게 오래 살고. 뭐 혹시 죄송하지만 뭐 하시? 은행원. 은행이요? 네. 조소연 선수가 네. 남자친구에 관한 인터뷰 같은 것도 전에 간간히 그래요?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구나. 찾아보시면 결혼도 돼요. 계획을 하고 네, 근데 원래는 이번에 네. 1년 반 하고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네. 원래 1년밖에 안 남아 있었거든요. 한 시즌. 아, 근데 예, 그쵸. 힘에서 2시즌 더 하자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남편분은 저기 남편 제가 남편 괜찮아요. 알죠? 네. 와. 야, 예식장 들어가서 알았어. 주례사 끝나는 순간까지는 모르는 알았어. 거야. 그러면 그죠. 남친분은 그 조선 선수 뭐 할 수 있는 데까지 계속 축구 선수 좀 하라고 이렇게 좀 미는 스타일인가요? 아니면 혹시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는 가정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다 뭐 이러한 스타일이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냅두는 내버려서 것 같아요. 돈 벌어와라? 네, 아무래도 아니 근데 조소연 선수는 제가 예전 기억으로 돌아가 보면 굉장히 선수 생활 가능하면 오래 하시는 게 옛날부터 소망 아니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어렸을 때 대표팀에 들어갔을 때 미국이랑 경기를 했는데 아기를 막 이렇게 데리고 그쵸. 있는 애기 거예요. 데리고도 그게 많이 애비 애들이 원박 뭐 원박도 릴리 그렇고. 그런 선수도 네, 있었어요. 네네네. 저희 어린 선수는 다 그게 충격이었던 거죠. 어떻게 아기를 낳고 다시 복귀를 하지? 어떻게 경기를 다시 하고 대표팀에 다시 가지? 라는 생각을 들어가지고 저희가 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런 거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확실히 이런 게 좀 인식이 다른 게 저는 옆에서 느끼면서 또 다른 생각이 되거든요. 여자 아나운서도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게 있잖아요. 선수랑 되게 비슷한 여자 선수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뭔가 그러니까 더 옆에서 좀 정말로 아이를 낳고서도 계속해서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네요. 화이팅! 잘할 거예요. 이제- 남자친구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네, 아니요, 자, 1번 이제 마무리 지을 간단하게. 시간인데 근데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던졌던 거 한국 여자 축구 역사의 최고 레전드 1위는 누굽니까? 아니 일단 그거부터 해요. 차박손 중에 누구? 근데 누구를 꼽기가 너무 다시는- 어렵지 않아요? 안 그냥 어렵다고 그래도 그럴 것 같아. 본인 제일 스타일 호감 있잖아요. 스타일. 박지성. 박지성 박지성. 자 본인하고도 이번엔 스램제. 비교가 되잖아요. 스램제 중에 누구? 근데 저분이 리버풀을 좀 좋아하신다는 그러니까. 얘기가 있어요. 그럼 스램제는 아니 당연히 한번 이거 달라질 수 있어요. 제라드? 스콜스, 램파드, 제라드. 이거 너무 다르잖아. 이거 왜 하시는 줄 아세요? 본인들만 할 수 없다 지금 그 마음을 하시는 거예요. 저를. 네. 아니에요. 이게 요즘 다 장안의 화제예요. 그러니까. 많은 방송들에서 지금 이걸 다루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제라도요. 그래서 제라드요. 램파드가 제라드. 웨스트햄 출신이에요. 제라드래요. 램파드가 제라드래. 웨스트햄 출신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출신은 그래요. 내가 출신은. 램파드 선수 좋아하는데 그래 제라도. 그렇죠. 제라드.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몇 가지 여쭤봤는데요. 다음 질문입니다. 한국 여자 축구의 가장 레전드는 누구인가? 다 얘기하면 안 돼 언니들. 하나, 둘, 셋, 넷. 언니들아 그럼 5분만 그러면 딱 5명만. 영실 언니, 유미 언니, 류지은 언니, 경숙 언니 이 정도. 야, 그래도 이렇게 선배들을 많이 보고 잘하죠. 아무래도 저희 세대 때가 좀 언니들 되게 보고 싶어해요. 예.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남자친구한테 한마디. 되게 포기를 못 아 그럼요. 뭐 이걸 어떻게 보고서 해요? 감명을 받아갖고 7년 사귀셨는데 이렇게 소연아, 이럴 때 넌 한번 역시 내 표현을 여자야. 하시는 게. 자, 아유, 오빠 고마워 레디. 한마디 하셔도 되고. 큐. 오빠에게 하는 말. 7년을 사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뭐 그거 있잖아요. 항상 옆에서 묵묵하게 지켜서 고마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오빠 앞으로 2년 남았어. 한국 돌아가려면 미안해. 최고. 아주 이거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네. 정말. 네, 정말 친솔하고. 네. 이 마음을 딱 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 아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팬 여러분들한테 일단 리그를 아직 시작하지는 못했지만 다시 복귀하게 돼서 된다면 이제 분명히 영상으로 되게 많이 지켜봐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 보는다는 생각만큼 되게 좋은 경기로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 대표팀에 들어가서도 내년에 이제 올림픽 예선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게 되면은 어떻게든 이겨가지고 여자 축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굉장히 훌륭한 멋있습니다. 네, 이렇게 1부는 조소연 선수하고 함께 했는데요. 2부도 재미나게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어떻게 하면서 끝날까요? 그냥 끝나기는 되게 다 같이 애매하거든요. 했는데 다 같이 뭐 해야 될지. 다 같이 빨리 다 아이디어 같이 내주세요. 웨스트햄 화이팅! 좋아. 웨스트햄 조소연 화이팅!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준비. 다 같이 첼시 화이팅! 시작. 웨스트햄! 조소연 화이팅! 아자! 감사합니다.